혹시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화면 한번 켜서 주식 앱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아마 첫 화면에 딱 가장 누르기 쉬운 곳에 있을 확률이 되게 높을 거거든요. 네, 거의 무조건 엄지손가락 바로 닿는 곳에 있죠. 그렇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작고 엄청 편리한 아이콘에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주 불편한 통계 하나를 먼저 꺼내 볼게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의 한 70%는 돈을 잃고 있습니다. 게다가 절반 이상은 수익은커녕 자기 원금조차 까먹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셔야 해요. 어떤 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인류 역사상 정보가 막 가장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유튜브만 켜면 전 세계 시황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뭐 재무제표는 클릭 한 번이면 엑셀로 딱 정리돼서 나오고요. 맞아요. 진짜 클릭 한 번이죠. 네. 게다가 거래는 지문 인식 한 번이면 그냥 1초 만에 끝날 정도로 편해졌어요. 이렇게 도구는 완벽해졌는데 대체 왜 사람들의 계좌 결과는 여전히 처참한 걸까요? 아, 진짜 핵심을 찌르는 모순이네요. 우리는 보통 투자에서 실패하면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산 종목이 나빴다. 아니면 들어가는 타이밍이 안 좋았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죠. 네네. 그래서 막 다음번엔 차트를 더 열심히 보고 정보를 더 찾아야지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익률이 올라갈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수집한 이 행동경제학이랑 투자 심리 자료들을 심층 분석해보면요. 진짜 이유는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 전혀 다른 곳이요? 네, 사람들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바로 자기 자신의 그 성격, 기질에 대해 너무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주식에서 돈을 잃는다고요? 사실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투자의 이미지랑은 많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죠? 흔히 투자를 잘하려면 고도의 지능이 필요하고 막 수학 공식 풀듯이 데이터를 엄청나게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돈을 번다는 건 진짜 아주 당연한 상식인데 이 전제가 틀렸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사실상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야 투자의 본질이 보입니다. 투자는 철저하게 지능, 그러니까 IQ의 게임이 아니라요. 기질의 게임이거든요. 기질이요? 네, 워런 버핏도 항상 말하잖아요. 투자 성공은 IQ랑 큰 상관이 없다고요. 진짜 필요한 건 남들이 시장에서 막 흥분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 내 충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질뿐이라는 거죠. 아하. 유명한 투자 전략가인 마이클 마우보신도 이 다료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이 올바른 기질이 안 받쳐주면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요. 와, 머리 좋은 게 필수 조건이 아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제가 진짜 흥미로운 일화 하나가 딱 떠오르거든요. 어떤 일화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하면 떠오르는 분 있잖아요. 아이작 뉴턴이요. 아, 만유인력의 법칙. 네네. 인류 지성의 상징 같은 뉴턴이 18세기 영국의 남의 회사 주식 광풍이 불었을 때 투자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똑똑하게 이익을 보고 일찍 팔고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주위 친구들이 계속 그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막 엄청난 벼락부자가 되는 걸 자기 두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그 천재의 이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네요. 진짜 그래요. 아무리 천재 물리학자여도 내 친구가 나보다 돈을 막 몇 배로 더 버는 꼴은 도저히 배가 아파서 못 견뎠던 거죠. 포모에 시달린 거군요. 네, 그 극심한 소외감에 시달리던 뉴턴이 주가가 완전 꼭대기에 달했을 때 다시 자기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거품이 터지면서 현재 가치로 한 30억 원 정도 되는 막대한 돈을 그냥 날려버렸죠. 30억이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멘탈이 다 바스라진 뉴턴이 남긴 명언이 진짜 예술입니다. 나는 별들의 움직임은 소수점까지 다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만큼은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참 씁쓸한 명언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 자료 보면서 궁금했던 게 뉴턴 같은 엄청난 천재라면 남들이 광기에 휩싸일 때 오히려 냉정하게 확률 계산해서 딱 빠져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체 왜 똑똑한 머리가 시장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그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처참하게 깨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아주 치명적인 심리적 함정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나요?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는 과잉 분석의 함정입니다.
머리가 좋은 분들은 모든 현장을 억지로 인과관계로 설명하려고 들거든요. 아, 원인과 결과가 딱딱 맞아야 직성이 풀리는군요. 맞아요. 막 경제지표, 금리, 기업 재무 상태 이런 수많은 변수를 다 고려해서 엄청 정교한 예측 모델을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수학이나 물리처럼 답이 딱 떨어지는 자연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감정이 섞여 있으니까요. 네, 수천만 명의 감정과 비이성에 얽혀있는 생태계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정보를 다 처리하려다가 결국 결정적인 타이밍에는 행동을 못하고 분석만 하다가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죠. 잠깐만요. 분석을 너무 많이 해서 기회를 놓친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사실 안 사면 돈을 잃지는 않잖아요. 그게 왜 파산으로 이어지는 거죠? 거기서 바로 두 번째 함정이 등장합니다. 가장 무서운 자신감 과잉이죠.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요. 네,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 판단에 대한 확신이 엄청 강하거든요. 특히 의사나 엔지니어, 대학교 교수 같은 그런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대형 사고를 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아, 본인 분야니까 일반인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확신하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뇌과학 전공한 의사가 어떤 바이오 벤처기업 기술을 보고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내 의학 지식으로 볼 때 이 기술은 무조건 대박이다. 이러면서 전 재산을 몰빵합니다. 근데 주식이 기술력 하나만으로 오르지는 않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금 조달이나 임상실험 지연, 거시경제, 무수한 변수가 있죠. 결국 그래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고 쳐보죠. 평범한 투자자라면 무서워서라도 손절을 칠 텐데 이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설마 버티나요? 절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실패를 방어하려고 그 뛰어난 지능을 쓰기 시작해요. 방어를 한다고요? 어떻게 방어를 하죠? 막 이런 식이죠. 내 분석은 완벽한데 지금 시장이 멍청해서 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못 알아보는 거다. 이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논리로 스스로를 합리화해버립니다. 우와, 대박. 그러니까 지능이 높으니까 자기 합리화하는 변명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탁월한 거네요. 맞아요. 팩트를 받아들이고 손절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아를 방어하는데 그 엄청난 논리력을 낭비하는 거죠.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똑똑한 사람일수록 투자에서는 좀 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덜 생각하는 연습이요? 네. 그 뛰어난 지능이 개입해서 화려한 변명을 막 만들기 전에 그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기계적인 규칙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 매수 단가 대비 마이너스 15%가 되면 그 회사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무조건 기계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른다. 이런 식으로 뇌가 생각할 틈 자체를 안 주는 무식한 원칙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아, 이성을 맹신하지 말고 합리화로 도망갈 퇴로를 아예 차단해버려라. 와,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들어요. 네, 말씀하시죠. 만약 이 인간에 대해, 그러니까 감정이랑 합리화가 투자의 적이라면 요즘같이 막 발달된 기술 환경이 이걸 오히려 도와줘야 정상 아닌가요? 어떤 점에서 도와준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주식 앱들 보면 엄청 직관적이고 빠르잖아요. 클릭 한 번이면 딱 주문 들어가고요. 이런 거래마 처리 거의 0에 수렴하는 이 완벽한 효율성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최적의 환경 아닌가요? 사실 저도 이 스마트폰 주식 앱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야간 화장실에 카지노 슬롯 머신 들러 가는 거랑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거래 자체가 편해진 건 부인할 수 없는 좋은 발전이잖아요. 진행자님, 방금 본인도 모르게 이 문제의 정답을 완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요? 정답을요? 네, 화장실에 카지노 슬롯 머신을 들고 간다는 것. 그게 바로 현재 우리가 처한 아주 끔찍한 비극의 핵심이거든요. 비극이요? 네, 우리가 이번 자료 분석을 통해서 이걸 불편함의 역설이라고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앱의 그 마찰 없는 엄청난 편리함이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을 파산으로 이끄는 아주 완벽한 고속도로라는 걸 증명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요? 편해졌는데 왜 더 파산을 하죠? 자, 과거의 스마트폰이나 홈 트레이딩 시스템 없던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년대 주식을 사려면 일단 아침에 신문 쫙 펼쳐서 시세 확인하고요. 그 종이신문 주식면이요? 네네, 맞아요. 그 다음에 증권사 지점에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통화 연결될 때까지 막 한참 기다리고 직원 나오면 계좌번호 하나하나 부르고 주문을 넣었죠. 와, 듣기만 해도 진짜 숨 막히네요. 그쵸. 이 과정에 최소 10분에서 20분이 걸렸어요. 엄청 답답하고 되게 불편했죠. 막 상한가 가는 종목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20분을 기다리려면 속이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바로 그 불편한 10분, 20분이 우리 계좌에 엄청난 마법을 부렸습니다. 어떤 마법이요? 그 시간 동안 뇌에서 막 흥분해있던 편도체가 싹 가라앉고요.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다시 쳐지는 겁니다. 훌륭한 마찰 비용 역할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전화를 기다리면서 내가 지금 너무 흥분해서 막 사려는 거 아닌가? 하고 이성이 개입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성이 개입할 완충지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출퇴근 지하철에서 유튜브 보다가 누가 막 이 코인 대박납니다 하면 그냥 10초 만에 앱 켜서 얼굴 인식 싹 하고 수천만 원어치를 바로 사버리잖아요. 맞아요. 마찰 비용이 0초가 돼버렸네요, 진짜. 네. 충동을 막아줄 브레이크가 아예 사라져버린 겁니다. 한국 증권사 실제 고객 데이트를 보면 이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의 참상이 아주 고스란히 나오는데요. 데이터 결과가 어땠나요? 스마트폰 앱으로 연간 매매 회전율이 300% 이상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분들의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20%에 달했습니다. 헉, 마이너스 20%요?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할수록 계좌가 녹아내린 거네요. 네, 회전율이 높다는 건 자기가 단기적인 시장 방향을 다 맞출 수 있다는 그 극단적인 과잉 확신에 빠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결과는 참혹했죠. 와, 진짜 충격적이네요. 근데 전문가님, 솔직히 이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주식 앱에서 빨간불, 파란불 깜빡이는 거 보고 있으면 막 도파민 싹 터지면서 손가락이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나요? 그렇죠. 엄청난 유혹이죠. 이 엄청난 편리함의 유혹을 대체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그냥 꾹 참고 내 의지력으로 버텨야 하나요? 아니요, 절대 의지력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의지력은 진짜 생각보다 훨씬 연약하거든요. 환경 자체를 아주 불칸하게 의도적으로 세팅해야 합니다. 환경을 불편하게요? 네, 이번 자료에서 이 개인 투자자가 당장 실천해야 할 10가지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이 당장 폰 꺼내서 적용해야 할 의도적 마찰 비용 만들기 핵심 3가지를 제가 꼽아드릴게요. 오, 당장 할 수 있는 거요?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즉시 스마트폰 주식 앱 설정 들어가서 알림을 전부 끄십시오. 알림 끄기요? 시세 알림 같은 거요? 네, 실시간 시세 알림이나 체결 알림이 징 하고 울리는 순간 인간은 본능적으로 폰을 열고 반응하게 돼 있어요. 주가가 오르면 빨리 팔고 싶고 내리면 막 물타기 하고 싶어지거든요. 아, 알림이 뜰 때마다 뇌가 자극을 받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시각이랑 청각 자극을 원천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알림만 꺼놔도 폰만 쳐다보는 그 강박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24시간 대기 규칙을 생활화하는 겁니다. 24시간 대기요? 네, 일상생활 하다가 막 갑자기 엄청난 확신이 들면서 와, 이건 당장 사야 해 하고 매수 버튼 누르고 싶은 종목이 무조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예외 없이 무조건 하루를 기다리는 규칙을 뇌에 박아 넣어야 됩니다. 아, 하루를 묵히는 거군요. 맞아요. 오늘 밤에 막 미치도록 사고 싶었던 주식도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 맑은 정신으로 보면요. 내가 어제 무슨 귀신에 씌었나 싶을 정도로 차분하게 보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한마디로 감정의 유통기한을 남겨버리는 기술이죠. 오, 감정의 유통기한 표현 너무 좋은데요? 감정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가장 강력하지만 또 사람들이 제일 실천하기 어려워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주식 앱을 아예 싹 다 지워버리시고요. 오직 데스크톱 PC나 노트북으로만 매매하는 원칙을 본인에게 강제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그건 좀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외근 나갔는데 갑자기 시장에 엄청난 악재가 터져서 폭락장이 온다면요. 당장 폰으로 손절을 쳐서 내 계좌를 보호해야 하는데 PC 있는 곳까지 막 뛰어가는 동안 오히려 손실이 엄청 커질 수도 있잖아요. 이건 불편함이 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훌륭하고 날카로운 반론입니다. 실제로 진짜 많은 투자자들이 폭락장에서 실시간 대응 못할까 봐 폰에서 앱을 못 지우거든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과거 수십 년 동안의 하락장 데이터를 쫙 복기를 해보면요. 시장에 막 폭락하는 그 끔찍한 순간에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덜덜 떨며 던지는 그 물량이 열의 9은 시장의 최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바닥에서 던진다고요? 네, 극도의 공포에 질려서 패닉셀을 해버리는 거죠. 오히려 PC를 켜고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더듬더듬 치고 증권사 프로그램 무겁게 로딩되는 그 지루하고 짜증나는 5분의 시간이요. 네네. 여러분이 공포의 밑바닥에서 주식을 헐값에 다 던져버리는 그 치명적인 실수를 막아주는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 돼줍니다. 아, 맙소사. 그러니까 제가 막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한다고 착각했던 그 빠른 손놀림이 사실은 가장 멍청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제일 빠르게 실행하는 단축키였을 뿐이네요. 네, 슬프지만 팩트죠. 진짜 뒤통수 한 대 팍 맞은 기분입니다. 결국 투자 환경에 일부러 모래를 팍팍 뿌려서 내 속도로 확 늦춰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물리적인 환경에 마찰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안에서 게임을 뛰는 플레이어, 바로 나 자신의 성격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파헤쳐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좋죠. 솔직히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다 너무 다르잖아요. 저는 성격이 진짜 엄청 급한 편이거든요. 네, 진행 스타일만 봐도 좀 보이십니다. 하하, 맞아요. 저처럼 막 참을성 없는 사람들은 그럼 애초에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 하수와 고수의 성숙도가 딱 갈리거든요. 어떻게 관리죠? 하수들은 내 성격 너무 급해, 나 왜 이러지 하면서 단점을 자책하고 그걸 뜯어 고치려고 헛심을 써요. 근데 진짜 고수들은 자기의 성격적 결함을 그냥 담담히 인정하고 그걸 시스템으로 보완해버립니다. 시스템으로 보완한다. 네, 주식시장은 엄청 넓고 돈 버는 방식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 진행자님처럼 성격 엄청 급하시고 결과를 좀 빨리 봐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라면 워렌 버핏처럼 막 코카콜라 주식 사놓고 20년 묵혀두는 그런 장기 가치 투자를 억지로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저는 하루만 주가가 옆으로 기어가도 답답해서 막 미치거든요. 네, 스트레스 받아서 병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기민한 행동력이라는 본인 성격의 장점을 살리시면 됩니다. 단타를 치라는 말씀이신가요? 뭐 짧은 호흡의 모멘텀 투자나 이벤트 드리븐 투자를 하는 게 본인 기질에 맞는 거죠. 단 아까 말씀드린 마찰 비용 지침 중에 본인에게 맞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해요. 어떤 안전장치요? 성격이 급한 분들은 한순간 욱해서 뇌동매매로 계좌를 한 방에 다 날릴 위험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직후에 내 수익률이 마이너스 5%를 딱 터치하면 시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불문하고 그냥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매도 주문이 팍 나가게 세팅하는 거죠. 이런 기계적 손절 시스템을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점을 억지로 고치려 하지 말고 그 단점이 내 계좌를 못 망치게 시스템으로 꽁꽁 묶어둬라. 이거 진짜 좋네요. 막 꼬치꼬치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 아까 그 과잉 분석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꼼꼼한 분들에게는 행동 강제 규칙이 필요해요. 내 분석이 한 80% 정도 완료됐고 이 정도면 확신이 든다 싶으면 나머지 20% 미지수가 아무리 찝찝해도 무조건 1차 매수 버튼을 누른다는 룰을 세워야 합니다. 일단 쏘고내서 생각해라. 뭐 그런 거군요. 네, 완벽주의를 좀 깨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귀가 좀 얇아서 남의 말이나 유튜브 추천 종목 듣고 막 혹하기 쉬운 아주 사교적인 성격의 분들이라면요. 제 주변에도 꽤 있어요. 누가 이거 좋다더라 하면 막 눈 돌아가는 분들. 그런 분들은 친구가 찍어준 종목은 무조건 일주일 동안 나만의 자체 검증이랑 냉각기를 거친 후에만 살 수 있다는 룰을 세워야 합니다. 절대 그 자리에서 사면 안 되고요. 나만의 성격에 딱 맞춘 매뉴얼을 만드는 거군요. 근데 전문가님, 솔직히 이렇게 복잡하게 내 심리를 막 쪼개고 분석하고 시스템 만들 바에는 엄청 단순하고 편한 지름길이 하나 있지 않나요? 지름길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유튜브나 책 보면 수십억 원 번 자산가들이 자기 매매 기법 다 투명하게 공개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미 성공이라는 결과를 증명했는데 내 성격 고민할 시간에 그냥 그 부자들 방식을 100% 똑같이 싹 다 베껴서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나 있는 성공의 발자취를 그대로 밟는 건데 그게 왜 위험하죠? 편하고 좋잖아요. 참 안타깝게도요.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제일 빨리 퇴출당하는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지름길입니다. 진짜요? 왜요? 월급 한 300만 원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 30억 자산가의 매매법을 겉핥기로 똑같이 따라한다. 이건 완벽한 재앙이 펼쳐집니다.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하시네요. 대체 왜 그런 거죠? 그 이유는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세 가지 본질적인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규모, 시간, 그리고 감경의 차이입니다. 규모, 시간, 감정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기술만 베꼈지 숨겨진 기초 체력이 아예 다르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규모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아주 단순한 산수를 한번 해볼까요? 전체 자산이 30억 원인 자산가가 있어요. 그중에 10%인 3억 원을 아주 공격적인 테마주에 투자했다가 반토막이 났다고 가정해봅시다. 네, 1억 5천만 원이 날라갔네요. 엄청난 돈이 날라갔죠. 근데 이 사람 통장에는 여전히 28억 5천만 원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오늘 저녁에 가족들이랑 당장 최고급 오마카세 먹으러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단 말이죠. 아, 근데 전 재산이 딱 3천만 원인 평범한 직장인이 그 돈을 다 털어넣었다가 반토막이 났다. 이건 단순한 퍼센테이지 마이너스 50의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 멘탈 나가죠. 내년에 당장 올려줘야 할 전세금이 날아간 거고요. 당장 이번 달 카드값 내 생활비가 쪼들리는 완전한 생존의 문제로 전락해버립니다. 와,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계좌창에 찍힌 수익률은 똑같이 마이너스 50%여도 그 무게감이 내 삶을 짓누르는 강도는 아예 차원이 다른 거군요. 네. 그럼 두 번째 차이, 시간의 차이는 뭔가요? 자산가들의 투자는 아주 시간이 넉넉합니다. 어떤 주식을 샀는데 시장 상황이 꼬여서 좀 물렸다고 쳐요. 근데 이 회사의 본질 가치에 굳건한 확신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뭐 3년이든 5년이든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버틸 맷집이 있고 자본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직장인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목돈으로 필요하거나 아니면 내년에 갑자기 결혼 자금을 내야 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실제 삶의 이벤트들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아, 맞아요. 돈 들어갈 때가 예고 없이 생기죠. 네. 내가 산 기업이나 주식시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 현실의 시간표가 너무 촉박해지는 거예요. 결국 급전이 필요하니까 피눈물을 흘리면서 완전 바닥인 주식을 강제로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무조건 발생합니다. 와, 그러니까 내가 더 기다리고 싶어도 내 현실 통장 상황이 나를 주식시장에서 강제로 쫓아내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감정의 차이는 사실 이 규모랑 시간 압박만 들어봐도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네, 연결되는 문제죠. 여윳돈으로 느긋하게 투자하는 부자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전 재산 묶여있고 시간도 없는 직장인은 주가창만 보면 막 손이 덜덜 떨리고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방어 규칙들이 바로 여기서 파생되는 겁니다. 어떤 규칙들이죠? 남의 그릇을 탐내지 말고 내 그릇을 먼저 지키는 룰이죠. 첫째,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무조건 파킹 통장이나 안전한 예금에 빼두십시오. 주식 계좌에 다 놓지 말고요. 네, 이 돈은 주식 계좌랑 철저하게 격리돼야 합니다. 그래야 아까 말한 쫓기지 않는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거든요. 비상금은 건드리지 마라. 오케이. 그리고 둘째, 내 감정을 마비시키는 빚, 즉 레버리지 투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아무리 소액이라도 한 종목에 인생을 거는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시장 전체를 사는 ETF 등을 통해서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전문가님, 제가 방금 전문가님 말씀 쫙 들으면서 문득 가슴 한구석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왜 그러시죠? 아니, 그러니까 알림도 다 꺼야 하고 불편하게 막 PC 켜서 거래해야 하고 빚도 내지 말고 여윳돈으로만 찔끔찔끔 분산 투자하라. 이렇게 온갖 심리적인 제약을 다 견디면서 지루하게 복리를 굴려야 하는 거라면요. 네. 차라리 그냥 속 편하게 은행 적금 들고 회사에서 열심히 야근해서 내 월급 모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굳이 이렇게 피를 막 말려가면서까지 주식 투자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주 현실적이고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 의문의 답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시야를 내 좁은 계좌에서 지금 세상 전체로 한번 확 넓혀보겠습니다. 세상 전체로요? 네, 바로 우리가 이미 깊숙이 발을 들인 AI 시대라는 거시적 관점입니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 다들 아실 텐데요. 거기 아주 유명한 공식이 하나 나오죠. 아, 알죠. 자본 수익률 R이 경제 성장률 G보다 항상 크다. 그거잖아요? 네, RG. 쉽게 말해서 돈이 돈을 버는 속도는 사람이 땀 흘려서 일해 버는 속도를 영원히 압도한다는 명제입니다. 노동소득만으로는 절대 자본가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그 우울하고 슬픈 공식이네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AI 시대랑 만나면 상황이 뭐 더 심각해진다는 건가요? 네, 그 격차가 인류 역사상 진짜 유례없는 엄청난 속도로 벌어지게 될 겁니다. 과거 산업혁명 시대 한번 볼까요?
기계가 막 도입됐어도 여전히 그걸 다루고 공장을 돌릴 인간의 육체 노동이나 지적 노동이 대규모로 필요했거든요. 네, 일자리는 계속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노동의 가치가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됐어요. 하지만 지금 AI는 차원이 다릅니다. AI는 인간의 지적 노동 자체를 완벽하게 대체해버리고 무한대로 복제되고 심지어 24시간 쉬지도 않고 일하잖아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죠, 걔네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 노동의 가치, 즉 우리가 회사에서 야근해서 받는 월급이 오르는 속도는 앞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뚝뚝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AI라는 무시무시한 생산수단을 소유한 기업들, 즉 자본은 어떨까요? 인간한테 줄 노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나오는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다 독식하게 될 겁니다. 와, 맙소사. 그러니까 제가 오늘 뼈 빠지게 야근해서 10만 원 더 벌었다고 막 혼자 기뻐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AI 기술 소유한 거대 기업들의 가치는 밤새 막 수십조 원씩 불어나고 있다는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하고 뼈아픈 현실이죠. 결국 AI 시대에 투자를 한다는 건 그냥 내 남는 돈 굴려서 부자 돼야지 하는 재테크 수준의 문제가 아니군요. 내 노동의 가치가 0으로 수렴해가는 이 무서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주 유일한 생존 동화줄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20, 30세대일수록 아니 당장 일할 날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모든 분일수록 반드시 노동자에서 자본을 소유하는 쪽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본을 소유하라? 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평범하게 월급 착실히 모아서 강남 아파트 산다? 이건 이제 노동소득의 규모로는 수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아예 불가능해졌습니다. 진짜 꿈도 못 꿀 일이 됐죠. 네, 그 환상을 정말 깨끗하게 버리셔야 해요. 대신 당장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요. 주식시장을 통해서 지금 세상의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우량 기업들의 지분, 즉 자본의 조각을 꾸준하게 소유해야 합니다. 아하. 똑똑한 AI가 나 대신 평생 일하게 만들어서 내가 늙어서 노동을 못해도 100년 동안 끄떡없는 나만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야 하는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나눈 이 방대한 이야기들을 딱 관통하는 결론이 이제 서서히 잡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투자란 시장을 기가 막히게 예측하는 신들린 기법이나 차트 비법을 찾는 게 절대 아니었네요. 네, 절대 아니죠. 유튜브에서 떠드는 그 성공한 누군가의 방식을 쫓으면서 나의 얕은 지능을 막 뽐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시장에서 오만하게 굴렀다가 퇴출당했던 그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실패 사례를 보면서 반성하는 거군요. 그렇죠. 내 성격 안에도 저런 조급함이 숨어 있구나. 나도 저런 과잉 확신에 빠질 때가 있지. 이렇게 스스로 깨닫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결함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알림 끄기 같은 불편한 시스템을 딱 만들어서 내 행동 목록에서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싹 지워나가는 과정. 네. 그 지루하지만 아주 위대한 제거의 과정이 바로 투자의 본질이었습니다. 진짜 조각가가 돌을 정성껏 깎아내듯이 내 안에 쓸데없는 본능, 욕심, 감정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깎아내다 보면요. 네네. 결국 여러분의 본성과 여러분의 현실에 가장 딱 맞는 단 하나의 아주 단단하고 안전한 투자 원칙만이 오롯이 남게 될 겁니다. 오늘 진짜 이 대화는요. 저 자신의 가장 찌질한 밑바닥을 들여다보게 하는 너무 뼈아프고도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께 오늘 배운 걸 토대로 꼭 던지고 싶은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좋네요. 보통 사람들은 이 주식시장을 그냥 돈 넣고 돈 먹는 나랑은 분리된 차가운 자판기나 숫자 노름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주식시장은 단순히 수익을 내주는 도구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 당신의 심리 상태와 그 가장 은밀한 성격적 결함을 아주 잔인할 정도로 투명하게 쫙 비춰주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진짜 무서운 거울이죠. 오늘 밤에요. 다들 주무시기 전에 혼자 조용히 스마트폰 열어서 주식 앱 한번 켜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계좌에 찍혀있는 그 붉고 푸른 숫자들, 과거의 매매 내역들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툭하면 했던 잦은 선절매, 조금 올랐을 때 참지 못하고 냅다 팔아버린 그 조급함, 남의 말에 흔들려서 꼭대기에서 덜컥 사버린 팔랑귀, 그리고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면서 쥐고 있는 저 마이너스 50%짜리 종목들까지요. 그 계좌의 패턴들은 당신의 어떤 성격적 단점을 지금 고스란히 세상에 폭로하고 있나요? 어쩌면 그 불편하고 아픈 진실을 직면하고 스스로 담담하게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진짜 투자가 시작되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얼룩진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자료 분석에서 또 다른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깊게 파고들수록 세상의 이면은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